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 SF 평가본부의 이정현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신용평가 시사점을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도입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 및 영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경우 금융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통화 등 기준 자산에 연동되어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블록체인에서 실시간 결제 정산이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최근 디지털 자산 시대에 부합하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화주권 확보,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보안, 디지털 경제 대응력 제고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 사용 중인 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도입 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 코인 10종의 시가총액은 약 2,308억 달러이며 이는 2021년 초 270억 달러에서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목적은 결제보다는 가상자산 거래나 디지털 자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약 90%가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이 USDT 및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술적 효율성과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국가 간 송금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가상자산 생태계를 벗어난 실물결제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사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USDT, USDC 중심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통화주권 방어 및 원화 활용도 제고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추구하나 글로벌 사례와 비교할 때 활용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는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기반으로 원화를 직접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원화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요인이 크지 않아 실물 경제 내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해지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와 연동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자체 보유하려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반면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의 보유 수요가 제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국내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USDT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물 경제와 송금 등 지급 결제 수단으로 실사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추진 경과와 도입 시 영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25년 들어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한 제도와 방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국내 입법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며 민간 부문 참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법안에 규율하였으며 그 밖에 발행 및 유통 요건, 발행자의 자기자본 규제, 환불준비금 보유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무위원회 심사 및 공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사업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기존 원화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결제 중개 단계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결제 수수료 절감,
24시간 실시간 송금 등이 가능해지며 실용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정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전자금 회전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문제로 인해 수용이 제한적이었던 소액결제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별도의 포스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으로도 가맹점 등록과 결제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노점상, 영세자영업자, 소형삼정 등 오프라인 기반 소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예금 기반과 중개 기능의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은행 예금 기반 축소 및 중개 기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결제 및 발행 관련 신규 수수료 수익 창출 등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가상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및 결제 등의 이점이 있어 사용의 이점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고도화되어 있어 결제를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명확한 체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속성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 수단이 되기 어려우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하여 경제적 혜택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처가 광범위하고 신규 산업 및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용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편의성이 높아 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노력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내 활용도와 지속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실제 발행과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업권별 수익구조와 사업 기반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은행, 핀테크,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가 유력한 발행 또는 참여 주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가 형성될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본 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어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사용될 경우 은행의 기존 사업 구조에 대해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지위를 획득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영향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자가 아닌 준비금 수탁기관의 역할에 머무를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산에 따라 기존 예금 기반에 대한 잠재적인 축소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통상적으로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안전한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은행 예금과 구분되어 자체 운용이 제한되는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준비금은 은행이 임의로 대출을 활용할 수 없으며 발행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단기국채, 중앙은행 예치금 등 고환금성 자산으로만 운용되어야 합니다.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발행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면 해당 준비금만큼 기존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신 기반 축소 및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 여력 축소는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은행업 특성상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달 비용 상승, 순이자 마진 하락,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및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저렴한 서비스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스탁을 통해 일부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익 규모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 수익 및 신규 수수료 수익원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지 획득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디지털 금융의 표준과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금은 안정성과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금을 통한 운용 수익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준비금 운용 수익은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은행의 전반적인 이자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가 간 결제 및 송금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예수 기반을 축소시키고 대출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지 획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와 정산 과정에서의 중개단계 축소 및 수수료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이론적으로 기존 카드 기반 결제 구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작용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게 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기존 카드 결제보다 선호할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금액이 감소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유사한 속성을 가집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신용카드 업권 내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은 약 1.1조 원으로 전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약 10% 내외, 전체 영업수익의 약 5% 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평균 30% 낮은 수준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감소폭은 영업수익 감소폭 대비 더욱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신용카드 업권 전체의 사업 기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업의 경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토큰 증권은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소액 단위로 거래 유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디지털 증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토큰 증권 시장의 확산과 맞물릴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효율적인 결제 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주간, 유통 플랫폼 제공, 디지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 채권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다양한 비정형 자산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내 토큰 증권과 관련한 법제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서 창출되는 수익 대비 토큰 증권과의 연계 수익 비중은 높지 않을 전망이나 신규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익 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기회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캐피탈사에는 중립적입니다. 캐피탈사는 지급 결제하는 거리가 먼 자산담보 중심의 대출이 주력 사업으로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결제가 가능한 저비용 디지털 현금 수단으로 인식될수록 저축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핵심 자금 조달원인 예금의 유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금리를 상향 조정할 요인이 높아지며 이는 이자 마진을 축소시켜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유동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수익구조, 경쟁환경, 사업 모델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기회와 도전 요인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은 예금 유출로 인한 수신 기반 약화와 조달 비용 상승, 이에 따른 순이자 마진 저하 등 수익성 측면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영향이 부정적입니다. 다만 은행이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 수익 및 신규 수료 수익원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수익 구조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국내 신용카드 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체크카드와 유사한 속성을 가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 및 이익 비중이 국내 신용카드 업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신용카드 업권의 사업 기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증권사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결제 정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규 수수료 기반 수익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영역의 확장 및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캐피탈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주력 사업인 자산담보 중심의 대출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중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의 분석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많은 요소 및 특성들이 미확정된 상황으로 향후 도입 과정에서 세부 특성들이 확정되어감에 따라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와 경과, 발행자 선정 대상, 실제 사용 확산 수준, 업권별 대응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관련 요소를 금융업권 신용평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